오시는 길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쇼피코리아에서 나온 김지연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에 있어서 아마 앞서서 굉장히 그 거시적인 시점으로 많이 중남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중남미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이커머스, 특히 이 소비 행태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남미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저희가 사실 가장 쇼피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동남아 시장의 아마존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쇼피는 동남아 시장과 대만 시장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 시장과 동남아 시장은 약 6.1억 명의 그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중남아 시장의 경우에는 약 4.4억 명, 70% 이상의 인구수가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 쇼피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과 멕시코를 집중적으로 한국 셀러분들을 지금 영입을 해서 크로스보더를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중남미 쪽을 태핑하게 된 이유는 이 거대한 시장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지금 현재 전체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중에서 중남미 시장의 그 매출액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 5,090억 달러로 전년도 기록을 하였고요. 이는 전체 시장의 약 9%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2027년도까지 글로벌 이커머스의 성장 예상률은 약 9%로 중남미 성장률은 22%로 약 13%포인트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 중남미 시장 매출액은 약 9,230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9%에서 약 3% 높은 전체 시장 중에서 12%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리서치 기업에 따르면 저희가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가장 큰 특히 중남미 내에서도 주요 마켓으로 보고 있는 브라질이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전체 볼륨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포션을 차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약 2,200억 달러로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이 상위 5개 국가에서 이커머스 시장의 전체 규모 중에 차지하는 그 비율은 약 80%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브라질과 멕시코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지만 전체 중남미 이커머스의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보시면 전 세계 평균으로 10% 성장을 달하고 있지만 현재 중남미의 경우에는 약 15%로 5%포인트 정도 높은 이제 그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우에는 항상 선두주자로 지금 거두되고 있는 화두가 있는 그런 마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연평균 성장률 또한 약 11% 정도를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60%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성장폭이 높았고요. 그 향후의 성장폭도 마이너스인 감소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문 기업, 리서치 기업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체적인 이커머스 성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앱 다운로드나 이런 부분 또한 저희가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커머스 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남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메르카도 리브레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랫폼의 그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40% 이상에 달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저희 중남미의 쇼피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성장을 해 나갈 거지만 작년도 4월 기준으로 저희가 탑10 이커머스 다운로드 앱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하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앱 다운로드와 성장률은 다른 마켓에 비해서도 중남미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과 여러 아세아 지역에 대비해서 약 17% 정도의 다운로드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점유율이 높은 브라질과 멕시코, 이 두 가지의 마켓에 저희 쇼피가 지금 입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판매가 가장 많이 되는 이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여러 각종 키워드 중에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K-팝, K-뷰티, K-드라마입니다. 물론 이제 OTT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다양한 어떤 그 채널을 통해서 한국 제품의 구매 유도율이 높지만 이 중에서도 이런 그 K-팝과 K-뷰티에 대한 어떤 집중, 관심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아마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굉장히 이제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K-팝의 예를 들어서 연례 행사라든지 아니면 콘서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과 그런 키워드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남미 이커머스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행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의 경우에는 물론 아시다시피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구 비율이 약 47%로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브라질과 멕시코, 중남미 시장에 오프라인을 통한 어떤 유도와 또 구매 경험이 많은 그런 바이어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커머스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 추이로 저희는 쇼피 플랫폼에서는 이런 중남미 시장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고 이제 시장 진입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높은 시장 그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장 큰 이유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와 같이 전체 중남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이커머스 시장을 이미 형성을 하고 있고요. 멕시코의 경우에는 매년 35%에 가까운 이제 성장률, 그리고 2020년도 대비해서는 약 5배 이상 성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K-팝에 대한 굉장히 높은 수요가 많은 것처럼 다음에서 저희가 보여드리겠지만 저희의 주요 카테고리군 중에 하나도 이제 K-팝 관련된 굿즈 그리고 앨범류가 많이 판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남아 소비자들이 제품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지 보여지는 장표인데요. 약 41% 정도가 지금 현재 이커머스를 통한 이제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프라인에 대한 매출 규모가 크지만 이 온라인에 대한 소비 행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커머스의 그 성장에 따라서 높은 관심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서 약 20% 정도 가량이 메르카도 리브레가 이제 그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르카도 리브레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60%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매해 이런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계기는 중남미의 이제 그 중남미의 선두주자인 플랫폼으로서 비단 이커머스 시장뿐만이 아니라 핀테크, 광고, 물류 등 여러 가지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맞서서 동남아의 아마존인 쇼피도 핀테크와 이런 광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어떤 비즈니스 영역을 같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 당연히 아마존이죠. 동남아 시장은 쇼피입니다. 그리고 중남미 시장은 이제 메르카도 리브레가 현재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남미 시장이 이커머스를 통해 제품을 구매를 하는데 어떤 제품들을 사기 위한 검색하는 경로는 어떻게 될까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맨 왼쪽에 이제 보시다시피 리테일을 통한 이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제품 검색이 42%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와 비슷한 형태로 소셜 미디어나 인플루언서를 통한 제품을 검색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도 높지만 현재 가장 이제 높은 그 검색량을 지금 이커머스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서치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지인, 다양한 이제 경로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 쇼피의 굉장히 자랑인 그 체류 시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제품 구매로 이어지고 있는 이 바운딩 현상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체류 시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그 중남미 시장의 선두주자 메르카도 리브레에 비해서도 1.7% 정도 높은 수준으로 체류 시간을 더 확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체 인구 수 중에 75%가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약 60% 이상이 이커머스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비단 이커머스 어떤 그 컨텐츠를 활용하는 것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더 많이 검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 소셜 미디어와 메시지 사용 시간에 대한 탑 10 글로벌 순위인데요. 이 중에서도 브라질과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아르헨티나와 같은 이런 중남미의 5개 국가가 탑 10 국가 내에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시장과 저희가 워낙 이제 주요 마켓이 동남아이다 보니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남미 소비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에 대한 어떤 요소를 추구하는 그런 구매 습성인데요. 특히 다른 마켓에 대비해서 다른 동남아 마켓보다 더 많이 키워드 검색과 또 다양한 검색량을 이루어지는 주요 토픽들이 리사이클링, 오가닉, 비건, 패키징에 대한 재사용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환경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려하는 사항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그 판매자의 경우에도 사실 내가 그 오가닉 제품을 보유를 하거나 이제 비건에 대한 인증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그 셀러분들은 아무래도 중남미가 조금 더 매력적인 마켓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CS라든지 배송 기간이라든지 여러 제품 설명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속 가능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부과가 된 그러한 제품들이 판매가 잘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남미 역직구에서 저희가 그 쇼피가 핵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바일 최적화입니다. 아무래도 쇼피의 경우에는 약 95% 이상이 지금 모바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매에 가장 최적화된 어떤 UI와 UX를 저희는 확보하는 것을 1순위로 두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지화입니다. 저희 쇼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지에 위치해 있는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의 전문 인력이 현지인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결국은 이제 체류 시간까지 더 길게 갈 수 있도록 저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쇼핑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입니다. 쇼핑을 기반을 한 다양한 그 게임이라든지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활용해서 좀 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와 그리고 이런 그 만족감을 드리기 위한 다양한 그 특성을 가진 어떤 마케팅을 전략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와 AI 활용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플랫폼들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하겠지만 저희 또한 사용자의 어떤 그 구매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이를 기반한 맞춤형 쇼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쇼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용자 중에서도 여성의 유저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약 20대에서 30대 중반의 트렌드에 민감한 여성의 유저 수가 대부분의 그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쇼피에서 지금 브라질과 멕시코의 점유 그 판매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마켓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각각 7위, 8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다양한 어떤 경제적인 그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이런 지원 사항들을 통해서 충분히 옛날 2019년도에 대비해서는 더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브라질과 멕시코를 좀 더 한국 셀러들에게 맞게끔 그 어떤 쇼핑을 제공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성장 순위는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전체 매출 중에서 어떤 카테고리가 가장 판매가 잘 되고 있는지를 중남미, 동남아, 대만 시장으로 조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중남미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호비 앤 컬렉션 이 부분이 K-팝 아이돌 굿즈라든지 앨범류가 판매되는 카테고리고요. 해당 카테고리와 뷰티 제품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동남아 마켓은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하고 다양한 카테고리를 시도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카테고리도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반면에 굉장히 높은 판매량이 중남미에서는 뷰티와 그리고 호비 앤 컬렉션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브라질과 멕시코의 인기 한국 카테고리 탑5를 저희가 한번 집계를 해보았는데요. 2023년도 상반기 기준이고요. 현재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스킨케어, 굿즈, CD류, 이제 그 K-팝 앨범류고요. 메이크업, 그리고 토이 앤 게임 순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멕시코도 비슷한 양상이지만 사실 브라질보다 조금 더 K-팝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마켓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멕시코의 경우에는 굿즈가 1위 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CD, 스킨케어, 뷰티 세트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인사이트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올가닉한 어떤 스킨케어 종류의 제품들, 화장품 중에서도 그런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스킨케어보다는 조금 더 색조 화장에 가까운 메이크업 제품들이 판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나와 있듯이 브라질의 전체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다시피 더 페이스샵이나 네이처 리퍼블릭 같은 이런 중저가 브랜드의 제품들이 많았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이제 브랜드 사이에 틴트인 립글로즈, 립스틱 이런 여러 가지 색조 화장 제품들이 더 많이 판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탑셀링 카테고리를 살펴보자면 뷰티 제품 중에서도 스킨케어, 메이크업, 뷰티 툴 기반으로 해서 지금 판매가 1위로 하고 있고요.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호비 앤 컬렉션에서는 굿즈, 피규어, 그리고 CD, 그리고 장난감 게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기 카테고리가 뷰티랑 K-팝 관련된 굿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제품들이 조금 더 판매가 되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제품 중에서도 특히 어떤 샘플류가 많이 판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동남아 시장과 저희가 처음에 초반부에 진입했던 그 양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동남아 시장에 초반부에 진입을 했을 때에 판매가 잘 됐던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샘플류였습니다. 결국은 이 샘플류를 사게 되는 큰 두 가지의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모르는 브랜드에 대한 제품을 완제품으로 구매하기보다는 샘플을 경험하는 이 부분을 중요시해서 동남아의 경우에도 저희가 초반부에는 샘플류가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샘플류를 판매를 하고 내 피부와 내 피부 타입에 맞춰서 이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완제품을 이제 용량이 높은 제품들을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셀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당장에 대량의 제품, 대량 사이즈의 완제품을 판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샘플류라든지 소량의 제품들로 어떤 소비자의 그 구매 유도를 위한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한 이런 작업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케이팝이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팝 제품들이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굿즈 피규어, 이 CD 앨범류가 가장 상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케이팝 같은 경우에는 앨범의 출시일이라든지 이 케이팝의 인지도에 따라서 굉장히 구매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콘서트가 다음 달에 앞두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콘서트에 활용되는 라이트 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라이트 봉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즈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 그 케이팝 제품들이 팔리기보다는 어떤 콘서트나 여러 가지 케이팝 셀럽분들의 어떤 그 액티비티와 그런 행태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는 조금 이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스트리트 키즈라든지 특히 중남미 시장에서 조금 더 검색량이 높은 아이돌을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디올이라든지 메이크업 제품, 그리고 속눈썹 제품, 이런 메이크업 류의 제품들이 판매가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매가 되는 제품들을 어떤 형태로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베이트와 할인 바우처 등 가격 경쟁력을 위한 어떤 마케팅 툴들을 활용을 하시는 건데요. 안타깝게 아직까지는 브라질과 멕시코에 저희가 지원하는 그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하는 캠페인 외에는 한국 셀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케팅 활동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라이브 스트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브라질 경우에는 진행이 가능하시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기능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마케팅 어떤 캠페인류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개발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현재 한국 셀러분들이 진출한 퍼센테이지가 상대적으로 동남아에 대비해서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레드오션보다는 블루오션을 선택하시는 그런 셀러분들이 계시다면 중남미는 굉장히 매력적인 마켓일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의 두 번째 마케팅 활용 방안은 상세 페이지를 굉장히 잘 이제 기능적인 부분과 오가닉, 리사클링 이런 환경 친화적인 부분으로 많이 변경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은 물론 이제 상세 페이지라든지 여러 문구들을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은품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나 이 샘플류를 활용하시고자 하는 소비자의 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라이브 스트리밍입니다. 저희의 하나의 그 가장 핵심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부분인데요. 라이브 스트림,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쇼피 비디오와 같이 조금 더 소비자들의 체류 시간을 증가를 시키고, 또한 이 체류 시간 증대를 통한 어떤 소비자의 매출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컨텐츠를 활용한 활동들을 많이 할 텐데요. 저희가 경험을 했을 때에 굉장히 다른 그 동남아 시장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트래픽 수는 낮지만 매출의 그 퍼센테이지는 높은 것을 브라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이제 저희가 프로모션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저희는 구구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큰 핵심으로 끌어가고 있는 그런 캠페인류가 있는데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고, 따라서 매출의 파이도 사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10일, 10일이 지났죠. 10일, 10일 광군절 때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최고의 트래픽과 그리고 어떤 매출을 1조 원을 달성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향후 어떤 그 캠페인에 대해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을 해서 이제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을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중남미 플랫폼에 어떤 한국 셀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도구들이 있을까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진행을 했죠. K-뷰티입니다. 상대적으로 코리아 메가데이라는 이제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특정 카테고리와 굉장히 그 소비 욕구가 높은 그런 카테고리를 집중해서 공략을 했을 때에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치와 그리고 매출에 대한 실질적인 퍼포먼스는 약 30% 정도 기본 캠페인보다 높았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는 이제 어떤 정부 기관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그 캠페인을 만들어서 한국 셀러분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라이브 스트림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 게임 페이지를 저희가 제작해서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브라질은 라이브 스트림을 진행하고 있고 멕시코는 아직 진행이 불가한 마켓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향후 이제 쇼피의 쇼피 비디오와 같은 어떤 쇼폼 형태의 그런 마케팅 툴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어떤 마케팅을 활용을 하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이제 시작점에서 이제 가장 적합한 부분이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2024년도 기반해서 현재 한국 셀러분들을 위한 저희의 지원 사업 현황을 하기와 같습니다. 총 10개 정도 저희가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진공과 협업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총 8개 마켓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도 셀러 지원 수와 지원 예산이 굉장히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떤 소비자 셀러분들의 지원을 마케팅을 도와드리는지 말씀드리면 총 6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단독 기획전과 할인 쿠폰뿐만 아니라 이제 내 외부 마케팅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할인 바우처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샵 바우처와 같은 이런 다양한 마케팅에 대한 도구들을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렇다면 사업을 참여한 기업의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을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연간 사업 기간 동안 성장률은 약 72%로 사업 기간 외의 성장률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3배 정도의 지원 대상이 늘려서 저희가 좀 더 최대한 많은 셀러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매출액으로 봤을 때에는 전체 중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약 46%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일평균 주문 건수도 약 32%로 미참여 기업의 14%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이제 프로모션 전후에 매출액이 크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사업 참여의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매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차년도에도 있을 정부 사업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셀러분들의 좀 더 집중과 그리고 또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쇼피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